신부고 목사고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서적입니다. 성경에는 대통령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에게 항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로마서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맞죠? 그러면 않습니다. 어디에 그랬어요? 성경을 대세요. 예언자 전통 알고 계시죠? 네? 예언자 전통에 대해서 목사님 잘 알고 아니 계시잖아요. 성경 구절을 말씀하라니까요. 이사야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시죠? 불의한 권력에 대해 질타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종교가 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신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폭침을 가장 우리가 이 전 세계가 공산주의는 잘못됐다고 버려버린 거.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북한을 이유 없는 편들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노동자 수용소에서 3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봤습니까? 지금 목사님도 그분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보셨어요?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천안함 폭침 그 난리가 났는데도 그거 지금 현장에 가서 보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봤습니까? 연평도 저 갔습니다. 연평도 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들 제가 다 위로해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같이 갑시다. 가서 그걸 현장을 보시고 그다음에 폭침도 보시고 하면은 야 이것이 공산주의구나. 예, 막스 레닌 신학생이 부리던 공산주의구나.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정투표가 했다면 그것이 잘했다고 옹호할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부분은 국가가 검찰이 판단할 거랍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럼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같이 뜻을 할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러면 제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폭침에 대해서도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차재단이 잘못됐던 거 동의하시죠?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질문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 사건 얘기는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본질은 지난 대선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연평도가 지금 쑥밭이 되도록 공격을 해서 전 집이 다 무너졌는데 동의 안 해서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오늘 한국 사회 지금 현실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질문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평도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NLL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 전리들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NLL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국토 보류입니다. 사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사수의 방식과 사수하지 않고도 함께 평화적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적과 동침하는 데 있어서 적과 지금 싸우는 데서 지금 사수의 방법론 가지고 지금 따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절대로 실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목사님 30초 남았습니다. 네, 자 이런 겁니다.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위기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대선 조직적으로 권력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수소화하는 책임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된다고 한다면은 재판을 기다려보고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봐야 이 결과는 잘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가 계속될 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겠다. 당연히 사제단이 처음에 횃불을 든 것이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홍 목사님은 좌파 북한 공산주의를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제단의 발언은 바로 그것을 옹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사제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 전국의 민주주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복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유신체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민주주의 어떻게 이룬 것입니까? 그 민주주의 권리를 지켜내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지금 현 실정이 민주주의를 지금 거꾸로 되돌려 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제 살리겠다고 전 사방으로 동분서녀 전 세계를 다니는데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러한 6.25 사변 때나 있을 만한 사건 가지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소수입니다. 소수는 그 소수가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모든 선거가 있다면 그것은 법에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법에 맡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선거로 선출된 정권의 퇴진 여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주제 가지고 앞서 했던 방식대로 각 분이 9분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홍재철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고 주한미군 철수고 한미 FTA 없애고 제주 해군기지 철폐고 칼기 폭박 조작하고 NLL 것이 한국령인 것을 반대합니다. 천안함 폭침 모든 것은 전부 연평도 포교 이것은 전부 북한이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정당화한 세력이 바로 오늘 남쪽에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리를 붙이고 문제를 붙이면 이게 다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의와 평등과 직접 비밀 자유선거를 통해서 백주의 대낮에 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퇴출하라. 이것은 국가 전복하고도 비교가 된다 생각해서 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다면 홍 목사님 말씀이 옳으세요. 그리고 또 지금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세력이 준동을 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홍 목사님 말씀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선거 과정이 민주적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 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군사이버사령부까지 바로 그렇게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군까지 나서서 민주정치를 교란시켰습니다. 선거법은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대선의 불법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선거가 치러졌다고 한다면 그 선거는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자세를 취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책임은 혹시 없다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이렇게 민주정치를 교란시키고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대신 국민 여러분에게 100배 사죄를 합니다. 저의 신임조차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또 협조하도록 그리고 징계하도록 이런 처벌을 강화했다고 한다면 아마 상황은 많이 진전됐을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퇴색된 이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공산주의가 싫어서 250만 명 이상이 지금 탈출을 했습니다. 또 언제 어느 때 북한은 지금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 국정원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좋은데 지금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이다. 연평도 사건이다. 이 모조리 다시 말하면 남쪽에서 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하는 일은 모조리 부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도 불법적이니까 퇴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되려면 모든 문제를 이 지금 북한을 이렇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탈출해 나와야 됩니다. 왜냐? 북한도 다 버려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들이 이걸 상속받아야 됩니까? 북한의 이데올로기 잘못된 모든 사상을 여기서 뒤늦게 상속을 받아서 국가를 다시 말하면 국가를 전복하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정말로 국정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최후 목적은 거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꼼수를 써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해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저쪽에서는 뭐냐면은 조사하는 검찰을 못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믿거든요. 믿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흔들지를 말고
검찰의 모든 문제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를 잘 하시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격려하고 해줘야지 이것이 국민의 도리가 있냐. 또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왜 이 문제 들고 나서요? 이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황 목사님은 이거는 이제 동의를 하실 수 있겠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황 목사님 보시기에는 종북적인 그러한 느낌이 든다. 네. 신분에 그런 느낌이 있다. 예. 왜냐하면 천안함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국정 문제와 대선에 대한 불법 개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모두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은 전부를 그렇게 보진 네,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북주의다 이렇게 현 정부도 얘기를 하고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북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동의하지는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동의하기 전, 동의 안 한다 하기 전에 네. 그분들이 앞서 말한 이와 같은 말을 지지하는 세력들이라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 문제라는 말씀, 거예요. 아니요, 제 말씀은 지금 제가 거듭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홍 목사의 말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늘 저건 종북주의자 아니야? 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상황은 그렇지는 위험합니다.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 구현 사제단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그 오해는 사라질 겁니다. 박찬신 신부께서 강론 중에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정리되지 못했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표현의 적절성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민주정치 회복입니다. 이 점에 대한 순수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김 홍 교수님 목사님, 이것만 제가 짚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위해서 발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종교인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순수성을 종북주의자로 몰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홍 목사님도 그와 같은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분들의 순수성을 우리가 존중하자. 종북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도 우려된다. 하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과 자세에 대해서는 경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조차 종북으로 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발언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에 그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 제가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대통령의 하야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북한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않죠.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면 부정선거 자체를 검찰에 맡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시간이 넘어간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어떻게 조치하자 이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국가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분을 지지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고 그리고 현 정부가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 이것을 소수의 국민들이 자꾸 선동을 시켜서 지금 자꾸 이 자기 범위를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싶죠. 그리고 우리의 사법부의 권위도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분명해요. 지난번에 이제 홍 목사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팀장에서부터 배제가 된 사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감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상사 조영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감찰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윤석열 팀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지시에 대해서 항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영건 검사장은 무혐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의 근거가 되는 지시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걸 놓고 이건 정말 정당한 지시였는데 불복했어? 징계 받아야 되죠. 마땅합니다. 부당한 지시였는데 문제를 제기했어? 그렇다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죠. 맞죠? 그런데 감찰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느냐 하면 윤석열 팀장은 징계를 했고요.
조영건 검사장의 이야기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내린다? 이와 같은 검찰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수사가 앞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당연히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지휘를 했지? 이것입니다. 이 문제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검찰은 정권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특검을 얘기하는 까닭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외압이나 또는 바람에 묶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상황은 좀 더 달라졌을 겁니다. 로마가 그 로마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는 뭘 했느냐? 네. 항쟁하고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정권에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왜냐?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소속돼 있는 성공회도 성서적이잖아요. 성서적인 제가 성공회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성서적인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국 교계에서 성공회를 알 때는 약간 친북적이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전부 도전적이니까 우리가 보수적이 못 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적은 종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국회의원을 뽑죠? 국회의원을 뭐하라고 뽑아놓습니까? 각 모든 정부 단체에 붙어서 감시, 감독, 관할 기능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 뭐 합니까? 야당 뭐 하기 때문에 야당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성직자들이 나와서 떠들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요. 그러려면 야당에게 힘을 실어서 너희들 못하냐? 뭐하냐 하고 했어요. 국민은 뭐 때문에 국회의원 뽑습니까? 다 이거 하라고. 검찰총장이 잘못되면 그래 저번에도 검찰총장 아웃시켰잖아요. 잘못되면은 잘못된 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 뭐 하라고 했어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야당 잘못하고 있죠. 해야 되죠. 여당은 더 잘못하고 있죠. 그래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로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로마에서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만 하지 않고 순교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순교가 가장 중요한 까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였죠. 그것을 거부했을 때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목숨을 내놓고 저항한 겁니다. 그 결과가 순교였죠.